안녕하세요. 오토교의 김정균입니다. 자율주행은 라이다로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현재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이룰 수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중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왜? 현재 라이다를 이용하는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테스트카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에서 현실적인 가격대로 가격을 낮춘 상황으로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도 그에 비슷한 품질을 구현해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라이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벨로다인이라는 곳이 갑자기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벨로다인은 그 미국 산호세 1983년도에 설립된 오디오 회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서브우퍼 만들던 회사였는데 2007년도에 벨로다인이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의 바이두 그리고 포드가 1억 5천만 불을 이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다를 생산을 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됐고요. 전 세계 관심을 받게 된 거는 이제 구글이 자율주행 시작하겠다 2009년도에 선언을 하면서 테스카에다가 이 모자같이 생긴 이게 원통형의 라이다를 달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부터 저게 뭐야? 그러다가 이제 멜로다인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라이다를 이래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라이다가 최근에 개발된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원래 이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더는 레이저 레이더거든요. 이거는 1960년대부터 사용이 되던 겁니다. 레이저가 1960년대에 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레이저 하면은 여러분들 레이저 반응을 일으키는 이온을 포함한 고체 유기체의 말하자면 루비 또 네오디뮴 이온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레이저 빔을 생성을 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출력에 따라서, 빔의 출력에 따라서 이 가격대가 뭐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높은 출력의 레이저, 의료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용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가격이 뭐 어마무시해집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야각이 360도로 커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해상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벨로다인에서 처음 생산해서 구글에 공급한 그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64채널인데 요게 75,000불, 우리 돈으로 한 9천만 원 가까이 좀 되는 그런 고비용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펄스를 막 돌아가면서 360도에 64채널로 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360도로 쏜 레이저 빛, 수백만 개의 빛들이 주변의 사물에 부딪혀서 다시 반사가 되겠죠. 그 반사되는 그 빛의 시차, 요걸 이제 빛의 속도로 곱해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D의 이미지 정보를 3D화해서 지도처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사진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물체의 크기, 뭐 깊이, 또 뭐 거리 이런 것들이 전체 그 지도에서 다 표현이 돼서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초당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고해상도 레이저 센서를 가지고 있는 레이저 레이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PC박스, PC에서 연산해야 되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구글 테스트카에 들어가는 그 PC박스가 그 제온 2 프로세서하고 그 다음에 K80 그 GPU 이게 8개 들어가는 그 PC박스 하나가 가격이 대략 한 25,000불, 30,000불 그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개 들어갑니다. 왜냐면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키면 하나가 백업 박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한 3만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두 PC박스하고 장치들이 다 최대 부하 시 사용하는 전력이 5kW 정도 되거든요. 그 테스트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서플라이서부터 이걸 다 구성하려다 보니까 2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걸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면 거의 4단계는 뭐 기본으로 되고 5단계 가까운 품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에서 보여주는 그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최근 벨로다인에서 가격 확 떨어뜨렸다는데 뭐 출력에 따라서 제작 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펙을 낮추면은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벨라비트라 그래가지고 61mm, 61mm 이렇게 작은 그 라이다도 나왔어요. 100불짜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더 떨어집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글 테스트카에 사용하는 거는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면 그건 휴대폰에 들어가는 손톱보다 더 작은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또 시야각 이런 거에 따라서 제약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120도 평시야각에 40도 수직 시야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데 그 정도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멜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100불에 판매하는 그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60도 수평 시야각이 60도 상하 시야각이 10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야각을 커버하려면 적어도 4개 정도는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붙여가지고 자율주행 되겠습니까? 또 도달 센싱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가 80m거든요. 근데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들은 최소한 200m 정도는 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벨로다인뿐만 아니라 루미나는 2012년도에 그 팔로알토에서 설립된 이 라이다 신생업체인데 16살 천재소년, 스탠퍼드 중퇴한 천재소년이 설립한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지금 대표가 아직도 25이에요. 이 회사. 그 다음에 쿼너지에는 이제 현대에서도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뭐 제네시스 지구공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에 들어가는 라이다, 거기 2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을 그 라이다를 사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노비즈라는 신생 스타트업도 있죠. 이노비즈에도 현대, 네이버 투자한 회사가 또 유명합니다.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저가형 보급 라이다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는 한데 다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벨로다인에서 돌아가는 그 라이다, 그거하고는 스펙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운해서 이렇게 내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라이다의 그 해상력을 떨어뜨리고 뭐 도달거리, 뭐 제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그 센싱이 조금 다운그레이드 된 걸 그동안 고성능 장비들로 취합한 로우 데이터, 그걸 통해서 머신러닝을 시키고 딥러닝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로 극복하겠다. 그래서 대중화를 하겠다. 구글 웨이모나 GM 크루즈, 뭐 포드 진영의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로우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잘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그걸 소프트웨어로 입혀서 저렴한 시스템에서 그걸 구현하자.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구현되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구글 웨이모나 GM 크루즈에서 보여주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2억이 넘어가는 그 장비들에서 구현되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그 돈 주고 살게 하고서 받아와서 차에다가 달면 그 정도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구입하겠습니까? 그 가격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라이다를 사용하는 진영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이거 해결 못해서 처음에 2012년도에 이제 구글이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방향을 확실히 잡고 딥러닝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거의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자, 앞으로는 이 그림대로 나와보시고 자율주행 택시 만들어서, 실제로 2018년 말부터 자율주행 택시 퍼시픽카에 실어서 이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여줄게. 이제 대중화 시킬게. 곧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거야. 했는데 지금 3년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왜 소식이 없냐면 구글은 자신만만해했죠. 그 라이다를 사용하는 진영은 이 정도 시간이면은 이제 스타트업도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스타트업에서 이제 저렴한 라이다가 생산이 되고 그 라이다를 기점으로 이걸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나머지 부족한 센싱은 그냥 극복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자율주행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켰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렴한 센싱을 붙여서 라이다를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해보니까 원래 비전 제시했던 그 그림이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웨이모나 크루즈도 멘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술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 레이더 쏘나가지고 자율주행 지금 어렵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소프트웨어가, 다시 말해서 그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이 하드웨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정교하게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걸음마 단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드웨어까지 뒷받침이 안 되는 카메라, 레이더, 소나 기반의 자율주행은 그냥 주행 보조 기능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FSD로 팔아먹는다고?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과장 간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올해 말에 선보인다고 했고 올해 말에 FSD가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를,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낸다고 했으니까 이제 올해 말에 넘어가면서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이제 사기가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과장 광고라고 의심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맞는 워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이다 진영은 어떨까요? 라이다 진영은 그 논란이 자유로울까요?
자, 라이다 진영은 뭘 보여줬냐면 2017년부터 와, 야, 돼! 이거 돼! 되잖아! 4단계 자율주행 가능해. 5단계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 우리 완성해서 내보낼 거야. 우린 처음부터 자율주행 서비스를 너희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어서 내보낼게. 라고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물미 작업으로 각 시스템의 그런 가격들을 낮추려고 지금 더 해상력이 낮은 저렴한 라이다를 가지고, 그리고 뭐 들어오는 정보들의 양도 줄여내고, 그리고 더 저전력의 더 저렴한 PC박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완성화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극복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GM 크루즈나 이런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 진행도 잘못하다가는 이 사기 논란에 휩싸이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품 프로덕트를 쉽사리 못 내는 건 신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업이 뭐 구글은 신중하고 테슬라는 뭐 일단 지르고 보고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테슬라는 어차피 완성화된 기술의 비전을 보여준 게 아니라 앞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완성할게라고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글 비롯한 라이다 진영은 우린 이미 완성했어! 라고 큰 소리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어요. 보니까 돼요.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춰줄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서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한정 미룰 수가 없으니까 언젠가 그 제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낮추고 저건 낮추고 저건 낮추고 해서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이게 원래 실험실에서 구현했던 테스트카에서 보여줬던 그 비전하고 달라요. 야, 4단계 이상 5단계 근접한 자율주행이라며 이거 3단계에서도 왜 이런 오류가 벌어져? 왜 3단계도 제대로 구현을 못하고 버벅거려? 만에 하나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것도 뭐가 될까요? 사기죠. 이것도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다 진영의 기업들도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알고리즘 어느 정도 완성되고 저렴한 센싱으로 라이다 붙여놓고 구현을 해도 이게 돼야 되는데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지치고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언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기업 가치들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내비건 리서치 정보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이다 시스템이 더 정교하니까 더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GM 크루즈, 그 다음에 웨이모, 포드, 거기다 바이두가 벨로다인에 그 포드와 함께 최초로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바이두가 이 라이다를 사용한 자율주행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쑥 올라온 거 아닙니다. 다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저 밑에 있어요. 테슬라는 왜 저 밑에 있을까요?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의 정교함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2019, 2020년에는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을 내비건트 리서치 외에 다른 어떤 리서치에도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정보를 가지고 계속 이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비건트 리서치가 자율주행의 성취도,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성취도를 평가하는 그 기업을 비교하는 기술력을 그 지표로 삼기에는 참 괜찮은 정보이긴 한데, 이 가운데 테슬라는 좀 예외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테슬라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보는 이상한 정보니까 신뢰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좀 예외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최근에 모빌아이가 카메라로도 우리가 라이다의 자율주행 흉내낼 수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고 보여줬잖아요. 그것도 순진하게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거는 이 저속 상황에서 구현되는 정교함이 아닙니다. 이 저속 상황에서 구현되는 정교함은 이미 알고리즘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내에서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복잡한 상황을 빠져나가는 그 기술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면서 사물을 인지하고 피하고 회피하고 판단하고 겪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속도가 가중되면서 그 부하가
그 비율대로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빌아이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냥 카메라에서 구현되는 최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속도 조금만 높이면 아마 그런 퍼포먼스 안 나올 겁니다. 뭐 그 테스트를 가져와서 제가 시험한 건 아니지만 무슨 기업이든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카메라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라인 없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와 레이더, 그 다음에 소나를 사용하는 테슬라, 또 카메라만을 사용하는 모빌아이, 이 진영과 라이다를 사용하는 이 진영이 서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개와 고양이 사이죠. 서로 막 비난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라이다 진영에서 이러죠. 야, 카메라? 야, 빛을 조금 하는, 너들 빛에 반응하는 그 카메라, 밤에는 어떡할 건데? 뭐 적외선 카메라 다 할 거야? 그리고 악천후 때는 어떡할 건데? 그럼 뭐 레이더 가지고 해야 되는데, 레이더는 이건 뭐 색깔을 구별할 거야? 아니면 뭐 형태를 구별할 거야?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다고? 니들은 그냥 주행 보조 기능일 뿐이야. 니들은 사기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진영은 어떨까요? 테슬라 진영은 야, 니들이 구현하는 거 소비자들한테 그거 2억 넘는 시스템인 거 얘기했어? 그렇게 돈을 내야지만 니들이 구현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솔직하게 얘기했어? 니도 가격 낮추려고 그러지? 어떻게 낮춰? 시스템 딱 다운그레이드하고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끌어가지고 그 사이에 티 안 나게 상품화 하려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카메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덮어서 자율주행 만들어서 상품화 하려는 거랑 뭐가 달라 결국은. 너희들은 라이다를 사용해서 로데이터 취합해가지고 그걸 결국 알고리즘화해서 저렴하게 시스템을 다시 구현해서 대중화시킬 만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부족한 거 소프트웨어로 덮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원래 흔한 대량 생산하기 좋은 부품들을 사용해서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커버를 해서 우리 끌어올리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끌어내리겠다는 거고 우리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우리가 먼저 하면 너희들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언제 끌어내릴 건데?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비싸게 하는 거 낮춰가지고 다운그레이드 하면은 구현 안 되잖아 지금. 그건 왜 얘기 안 해? 서로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누가 이길까요? 누가 먼저 구현해낼까요? 다운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라이다 진영일까요?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테슬라 진영일까요?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너희들 둘 다 한번 박터지게 싸워봐. 이왕이면 저렴하게 최대한 저렴하면서 좋은 성능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업체가 이겨라.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쓰든 뭘 쓰든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라이다를 쓰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좀 덜 돈을 내면서 더 효과는 뛰어난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지식들을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쁜 놈, 더 나쁜 놈, 죽일 놈 셋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테슬라가 FSD 오토파일럿 독일에서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 법원에서 이제 결론 났다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은 주행 보조인데 그냥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래서 이 지식 없으신 분들은 다 되는구나 이렇게 오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업이 잘못이지만 소비자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오토파일럿이라고 한건 뭐 자율주행이라 하여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정확하게 사용법을 인지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전 차원에서 알고 계시라는 거고요. 일단 기업은 거짓말은 깔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또 GM, 또 포드, 뭐 바이두 이런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도 언제 가격 내릴 수 있을지 자기네들이 최종적으로 저렴하게 출시하는 라이다 시스템은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 자율주행이 구현이 될지 거기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 안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 몰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과물 딱 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점 갔는데 음식 사진은 굉장히 화려한데 나온 거 보니까 국수하고 뭐 건더기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거 사기잖아요. 그런 식의 사기를 친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지금 물건을 못 내는 겁니다. 신중하고 정직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순진하게 뭐 어느 기업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대중 앞에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들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도 영상 하나 딱 올라오면 그 영상 보시고서 막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그보다 더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고 착각을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는 저쪽이 다 따라왔구나. 아, 그렇구나. 여기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깊이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거 뭐 깊이 공부도 관심도 없는 분야인데 그냥 영상 보고 판단하는 게 답니다. 그러면 그게 확대 재해석이 되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얘기들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셔야 되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고 어떤 것들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술이고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거다 저거다 싸우지 마시고 어떤 기술이 더 우리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또 그걸 구분해내려면 기본적인 지식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자, 테슬라와 같이 카메라, 레이더, 소나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먼저 깃발을 꽂을지. 라이다에도 레이더 들어가고요. 카메라도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 구글에서 이용하는 구글 택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경광등 같은 라이다 있고 그 안에 카메라가 같이 들어있어서 360도 스캔하고 또 앞쪽에도 라이다 들어가고 측면에도 들어가고 레이더는 또 4개 측면에 들어갑니다. 이거 양산차에다가 그대로 적용 못해요. 이거 가격이 얼만데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니까 기술이 구현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차가 자율주행 시대에 적합하다. 내연차는 자율주행 시대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차가 아니라는 것도 바로 그 얘기예요. 야, 웨이모나 크루즈 보니까 내연차인데도 뭐 자율주행 잘 되더만 무슨 소리야. 뭐 말지도 못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억 가까운 시스템, 2억이 넘어가는 시스템을 내연 자동차에 넣으면요. 지금 어떤 자동차든 자율주행 잘 돼요. 왜냐면은 그런 정교한 센싱 프로세싱은 어느 정도 오류가 발생을 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리소스를 확보하면서 시스템을 가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대중들에게 우리들 손에 떨어져야 되는 시스템들은요, 아주 낮추고 뭐 100불, 200불짜리 그야말로 원래 테스트카로 사용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 마치 풀프레임과 휴대폰 그 CCD의 그 차이만큼 극명한 그런 조잡한 시스템들로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소한의 부하를 통해 알고리즘화된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을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연 자동차처럼 통신 로직이 복잡하고 하네스의 어떤 저항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좀 이렇게 기어붙인 누더기식의 설계의 내연 자동차 미들웨어에서 올려줘서 통합으로 다 이게 제어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재래식 설계 시스템의 자동차에서는요, 이런 다운그레이드된 라이다 시스템이 전체 자율주행을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뭐 비용 생각 없이 뭐 다 신뢰도 있는 시스템 얹어놓으면 내연 자동차든 전기 자동차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돈, 소비자들에게 요구하는 돈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나가면서 이렇게 기업들이 하는 이런 어떤 스탠스들을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건, 야, 앞으로의 대세를 이루는 형태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리고 앞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됐든 우리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잘 구분해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들어보시니까 심각한 얘기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갈등할 얘기도 전혀 아닌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